자, 159페이지는 우리가 자금 관리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와 관련된 오늘 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금 중에서 가장 현금 자금 중에서 우선 가장 가까운 자금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이라는 이 자금을 관리할 때는요, 현금의 시제 관리, 즉 현금이 장부하고 실제 금고에 있는 돈하고 탁탁 맞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지만 매일같이 맞추고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 NCS 평가 문제로 제가 출제했으니까요. 요거 분계 꼭 가능하도록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을 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그렇게 해야죠. 현금 출납 담당자는 이게 일입니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고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개정 과목을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A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현금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는 10,000원이 지금 현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를 보니까 현금이 50,000원이 들어있어요. 40,000원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40,000원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증가시키려면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4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에 무엇이 40,000원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임시 계정을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40,000원이 어떤 회사의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잔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면 차변에 이제 현금 과부족 이렇게 털어내고 상계시키고 대변에다 외상 매출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산 때까지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자, 밝혀지지 않으면 남는 돈은 잡이익 처리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없애주고 대변에 잡이익 해야 됩니다. 남는 돈은 결산 때 잡이익 처리한다. 잡이익의 반대는 뭐가 와야 돼요? 현금 과부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장부상 현금은 1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5,000원 밖에 없어요. 5,000원이 없어졌습니다. 5,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부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 5,000원. 네. 장부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금고에 있는 돈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현실이란 말이에요. 금고에 있는 돈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을 줄여줍니다. 근데 이 5,000원이 어떻게 나갔는지, 문방구에서 필기도구 사느라고 5,000원을 지급했는지, 점심 백반값으로 5,000원을 지급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밝혀지는 날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없애줍니다. 만약에 밥값이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잡으면 되죠, 차변에. 근데 원인이 결산하는 날까지 안 밝혀졌대요. 그러면 잡손실. 모자라는 돈은 잡손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시까지 현금
부족분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되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예, 여러분 잡손실 잡이익 기억해 주십시오. 현금 과부족 정리에 관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FAT 1급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 NCS 평가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문제 제가 한 문제 문제는 하나지만 분계를 2개인가를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분계 2개 쓴다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출제했습니다. 자, 현금의 시제 관리를 위해서는요, 현금 출납장 같은 보조장이 필요하죠.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현금 출납장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쓰진 않아요. 현금 출납장 볼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볼 줄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현금 시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현금 시제 확인이라는 거 나오는데 우리가 뭐 여기 굳이 뭐 이걸 공식으로 우리가 외울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한 거죠. 금일의 현금 잔고는 전일 잔고에다가 현금 증가한 건 더해주고 현금 감소한 건 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왜 현금 거래 대변이 왜 현금 증가냐, 여기 현금 거래 차변이 왜 현금의 감소냐,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일개표, 요 일개표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개표. 일개표는요, 이 현금, 그러니까 차변에 적히는 현금이 이게 출금이에요. 이게 출금. 대변에 적히는 여기 현금이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일개표나 월개표를 볼 때는 계정 과목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가운데. 그래서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여러분 책에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3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현금이 뭐예요? 현금으로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출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개표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일개표인데요. 일개표. 금일 잔고가 1277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되느냐? 전일 잔고 1280만 원에서 금일 현금이 출금된 거 3만 원을 빼니까 127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개표를 지금 이 교재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전표 관리하면서 일개표, 월개표 조회를 한두 번 해봤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월개표도 보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월개표는 여기 날짜 입력할 때 조회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고, 일개표는 위에 날짜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3월 1일 날,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이 현금 잔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장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님, 어디 가서 한번 볼까요? 3월 31일 현금 잔액. 책에서처럼 안 봐도 상관없어요. 강유진님 같으면 어디에서 보고 볼 것 같아요? (3월 31일에) 현금 잔액이 얼마냐 했을 때 무슨 장부에서 보고 싶어요? 현금 출납장. 좋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한번 열어보세요. 현금 출납장. 네, 앞에 시작 날짜는 어떤 날짜에도 상관없어요. 1월 1일이라고 해도 되고 3월 1일이라고 해도 되고 뒤에 날짜만 3월 31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3월 31일이니까 3월 마지막 날이 3월 10일이네.
답은 이겁니다. 11,590,050이다 이거죠. 11,590,000 이렇게 현금 잔액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수행 2번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은, 요거는 딱 한 군데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요것은 한 군데서밖에. 예, 어디 김자연님? 그렇죠. 이건 월계표에서 봐야 됩니다. 네, 월계표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월계표 가셔가지고 1월계표, 월계표 가서 2월부터 2월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판매관리비 여기 있죠. 여기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 네, 접대비네요. 현금 지출이 여기 현금줄에 있는 게 현금 지출이니까. 이렇게 현금 시제 관리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예금 관리와 관련된 개정 과목들, 또 관련된 장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현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에는 뭐가 있느냐?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시험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개정 과목이 이제 이 보통예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리고 정기예금이 주로 시험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예금 개정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그래서 금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0. 몇 % 이렇게, 예, 그런 것이고, 개인들도 보통예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근데 당좌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말하면 가계수표라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가계수표 제도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당좌예금은 개인의 예금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즉 기업이 당좌 한도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설정을 해놓고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쓰는 계정이, 그러한 예금이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개설해 놓으면 기업은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그 예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왜 수표를 발행해서 예금을 사용하느냐?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것보다는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당좌 예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런 거래 사례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대변에다가 딱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언제 쓸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 회사 당사가 수표를 발행했다 하면은 당좌 예금 대변,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은행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됩니다. 자, 정기예금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정기예금. 자, 이러한 보통예금이다, 당좌예금이다, 정기예금과 같은 예금과 적금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장부가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예요. 수행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에 100만 원이 기입되어 있고 내용은 주식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 내용만 봐도 4월 10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거예요. 한번 밑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습니다. 이랬어요. 네, 현재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좀 동향을 좀 살펴보다가 주식시장이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돼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 할 때 그때 이제 사야 되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기업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것도 단기 매매 차익. 단기,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1년 내에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1년 내에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와야죠. 단기 매매 증권 아시죠? 글씨가 좀 깨끗이 안 써졌는데, 자, 얼마냐? 아까 100만 원이었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에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100만 원 똑같습니다. 분계 이렇게 되시죠? 자, 수행 2번은 전표를 입력하시오. 수행 3번은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 보시오. 요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일반 전표 4월 10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저교에는요, 주식 매입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저교에다가 이게 진주네. 그러면 주식회사 진주 이렇게 써주고 100주 곱하기 10,000원이죠. 10,000원. 네, 저교에 요렇게 적어주면은 주식회사 진주를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구나, 이런 저교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차변에다가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 101번 코드 이제 현금 검색하지 말고 코드로 직접 입력합시다 그랬죠. 자, 오늘은 여러분 103번 외우는 날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보통 예금 입력할 때는 이제 검색하지 마시고 103, 103입니다. 101 다음이 103.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02는 뭐냐?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 그리고 104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기 예금이에요. 한번 볼까요? 101번 현금이었죠? 102번 당좌 예금이죠? 103번 보통 예금이죠? 104번 정기 예금이죠? 이렇게 예적금 관련된 계정 코드가 102, 103, 104로 나란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좌 예금보다 보통 예금이 시험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검색하기 위해서 보통 엔터 오타나면 또 지우고 또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보통 예금 하면 103번 바로 입력해 버리세요. 자,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여기 신한은행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에서 위에 거 적용 그대로 복사하시고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적금 현황 4월 10일 현재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셨을 텐데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가면은 예적금 현황 두 번째 있어요. 그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적금 현황에서 잔액으로 보는 것과 원장을 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한번 잔액으로 일단 조회해 보시죠. 잔액으로 4월 10일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첫날 거래처 등록에서 기억나시나요? 금융거래처 2개 등록했었어요. 국민은행 당좌, 신한은행 보통. 그것의 잔액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국민은행 당좌의 잔액은 3,895만원, 신한은행 보통의 잔액은 2,946만 2천원. 자, 잔액 탭에서는 잔액만 보잖아요. 원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원장 탭을 클릭해봐요.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계좌는 엔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현재 계좌가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데 요 화살표 있죠? 요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요걸 한 번씩 눌러 보세요. 그러면 신한은행 보통 바뀌면서 우리 원장이기 때문에 통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통장에는 차변 대신에 맡기신 금액이 차변이겠죠. 대변 대신에 차지신 금액. 그래서 여기는 차변이 입금이고 대변이 출금입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에 4월 10일자 보면 100만원이 대변에 기입됐잖아요. 우리 통장의 거래 내역은 차지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통장의 거래 내역에는 여기에 차지신 금액이 예적금 현황에서는 여기 대변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다른 계좌를 볼 때는요, 또 화살표 또 누르면 돼요. 그러면 국민은행 당좌 계좌가 있는데, 국민은행 당좌 계좌는 전기에 2월 된 3,895만원, 그 외에 당기에는 아직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 2월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의 잔액 원장으로 볼 수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16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자, 법인이 지출용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우리가 법인카드라고 그러죠. 법인은 회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개인처럼
지출용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요, 법인카드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팀별로 조직이 크면 법인카드도 여러 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카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잘 해둬야 되겠죠. 그 양식의 예제를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회계 처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카드 관련 거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매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고 고객이, 즉 거래처가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 상품을 산 거예요. 그게 매출이에요. 자, 첫 번째, 상품을 매출할 때 카드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입니다. 이때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는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카드사가 거래처가 돼요. 자, 두 번째,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는데 카드로 거래를 했어요. 상품 외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3일 패션은요, 이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저 공기청정기가 우리 사무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다. 우리 저 공기청정기를 사가는 중고회사에서. 그럴 때는 차변이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도 역시 카드사예요. 대변은 비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이 비품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상품을 팔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처분했을 때는 미수금이다. 카드 거래에서 계정 과목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입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자, 이제 지출용 카드입니다. 여기서는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팔았으니까 가맹점이고, 이제 밑에 있는 매입은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로 이건 이건 매입은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위에 거 매출은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죠. 근데 매입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자, 법인카드 사용해가지고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증가가 되는데요. 대변의 외상매입금이에요.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해 줬어요. 자, 공기청정기를 아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새로 샀습니다. 법인카드로. 그러면 이제 차변에는 비품이 들어오죠. 자산증가.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도 카드사가 돼요.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네, 아마 이 카드 거래에 대해서 이론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인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행해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1번은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거죠. 여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러면 접대비예요. 아시죠? 접대비라는 거. 시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황금오리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부가세가 3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만 원은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된다.
공제 불가. 왜 공제가 불가능하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한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차변이 접대비입니다. 대변은 자, 카드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입니까? 미지급금입니까? 대변이 카드로 식사했어요. 외상매입금일까요? 미지급금일까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황금오리가 아니고 미지급금 괄호 열고 시티카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티카드. 대변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시티카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대로 전표 입력을 해보세요. 전표 입력. 지금 여기 분개한 대로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 여기 있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5월 2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차변이 접대비죠? 813번 사용하세요. 거래처는 황금오리라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고 적요는 법인카드로 접대했으니까 1번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금액은 33만원이죠. 330 플러스. 그 다음에 4번 대변.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253번이에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로 해야 됩니다. CT를 코드에다 입력해서 99601로 해야 돼요. 자,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33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전표.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 자, 신용카드로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했을 때 분계 어떻게 되고 전표 입력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 문제는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자, 5월달에 그 황금오리에서 식사비 지출한 거밖에 없나 봐요. 5월달에. 그래서 5월 30일 날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33만 원이 CT카드로 인출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할 때 부채로 대변에 미지급금 인식했잖아요. 오늘은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 미지급금이 와야 되겠죠. 이때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신한카드가 되는 겁니다. 금액은 33만원. 이만큼 부채가 감소한 거고요. 대변은 자산 감소죠. 보통예금. 대변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신한. 금액은 33만원. 이런 분계가 돼야 됩니다. 자, 카드 사용대금이 인출되면 분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이거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거 해볼까요?
자, 5월 30일. 자, 점표 일반 점표 입력 5월 30일 날짜 바꾸시고요. 3번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입니다. 253번 거래처는 CT카드. 적요에는 미지급금 반제 시 보통 인출이라고 1번 적요 쓰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네, 미지급금 반제 시 보통 인출. 금액은요 33만원이죠. 330 플러스. 자, 두 번째 줄에 대변 입력해요. 대변이 뭐죠? 103번이죠. 보통예금은 이제 검색하지 마세요. 103번으로 바로 입력합니다. 거래처 신한. 위에 거 그냥 복사하세요. 엔터. 미지급 반제 시 보통 인출. 금액은 3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다 하면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보통예금은 은행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풀이가 나와 있어요. 166페이지에 네, 우리가 했던 풀이하고 똑같죠? 밑에 팁도 한번 읽어두세요. 수행 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6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